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1인 가구 생존법,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인 가구가 총 가구 중 30%에서 40%대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중인데, 대도시 지역은 그 비율이 훨씬 높겠죠. 아마도 거의 절반, 2명 중 1명 정도는 1인 가구의 생활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1인 가구 생존법 참고해 볼 내용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경험이 없는 분이라면 유용할 수도 있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사실 좀 거의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은 공유를 좀 해봐야 되겠다,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은 지옥이다, 이런 개념이 되는데, 실존 철학자 사르트르가 한 말이죠. 자신의 희곡에서 대사로 사용을 한 말이죠. 타인은 지옥이다. 무슨 의미냐면, 나의 실존이 이제 타인에 의해서 부정당할 때, 그들의 관념으로 나의 실존을 가둘 때, 이럴 때 쓰는 의미인데, 여튼 타인으로 인해서 이제 괴로울 때, 그럴 때 쓰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타인과 갈등, 지극히 괴로울 때 언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 경험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는 동거입니다. 함께 사는 것, 이성이든 동성이든 함께 살게 되면 타인은 지옥이다, 저절로 이제 떠오르게 되죠. 그리고 동업이 있죠. 함께 일하게 되면 또 타인이 지옥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가 함께 여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여행이라든가 패키지 여행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보름, 한 달 이상 정도의 장기 여행을 이제 자유롭게 하는, 그날 플랜을 짜면서 계속 여행을 하는 그런 여행을 남과 함께 했을 때 또 타인이 지옥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이 책에서는 이제 동거의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 후배하고 같이 생활을 했나 본데, 결국 이제 헤어지게 된 거예요. 이런 글이 나오고 있죠. 너무 사소하고 치사해서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 힘든 문제들로 감정이 골마 터지고 파국에 다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살다 보면 정말로 입 밖에 내는 그 자체가 내 존재를 막 쪼그라뜨릴 정도로 그렇게 막 사소하고 치사한 그런 것들로 서로 싸우게 됩니다. 아니면 혼자 막 속을 끓이게 되는 거죠. 설거지 서로 안 하기, 경쟁, 이런 것은 기본이 되는 것이고, 전등을 끄고 켜고, 보일러 온도 맞추고, 이 책의 내용에 이제 나오게 있죠. 식재료 장 보는 이 수준을 정하는 것부터 해서, 화장실에 물때 청소라든가 아주 너무너무 사소한 것들. 저는 제가 이렇게 이불을 딱 반듯하게 개어놨는데 친구가 그 이불 위에 앉을 때 정말 엄청나게 분노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거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동업 정말 힘들죠. 함께, 사실 동거는 집에서 생활을 하는 거니까 많은 시간을 생활하는 것이고, 동업은 이제 회사에서 많은 생활을 하는 거죠. 동등한 수준에서 함께 여행하는 것. 저도 그로 인해 친구를 잃어본 그런 경험이 있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 자, 첫 번째는 일단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거의 어려움, 동업, 함께 여행하는 것에 이 힘들고 어려움을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도 많이 드신 분들, 저보다도 더 많은 분들인데 함께 동업을 한다고 제가 알렸죠. 동업을 하게 되면 그거 쉽지 않습니다. 갈라서는 경우가 많으니까, 특히 친한 친구 사이일수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유, 아니야, 우리는 그런 사이가 아니야, 그런 차원 낮은, 우리는 정말 솔직하고 진솔한 그런 우정을 나누는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 길지도 않아요. 그 1년도 안 돼서 이제 서로 원수되고 안 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봐요. 동거도 그렇고. 신기한 게, 어리고 젊은 나이라면 모를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연륜, 나이가 있으면 이런 정도는 다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일단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동거하는 관계라든가 동업하는 관계, 함께 여행하는 관계, 그 서로가 이런 사실을 알아야지 조심할 수 있고, 최대한 파국을 늦추거나 아니면 정도를 덜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튼 타인이 지옥이 되는 그런 경험이긴 한데, 경험해 볼 가치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여튼 남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결혼을 한다. 그런데 그 전에 동거 경험이 없다. 이거는 이성, 동성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친구랑 같이 자취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결혼을 해서 산다는 거는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해서 살게 되는 경우 그래도 훨씬 나은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 결혼에 대해서 얼마나 환상을 갖겠어요. 그러니까 그 처참하게 깨지는 정도가 더 심해지는 거죠. 여튼 조심하면서 경험해 볼 가치는 있다는 것이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시작부터 서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 직시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어떻게 대화하고 대처할 것인가,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러면 뭐 조금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심각한 파국은 막을 수 있죠. 막 서로 원수되고 막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이제 잘 헤어지고 좋은 관계로 헤어져야지, 정말 원수로 헤어지면, 그리고 지나간 그 시간들이 또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 쌓아온 관계인데 그런 것들을 막 원수로 정리한다는 거. 그리고 아주 가끔이지만 더 높은 차원의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서로의 볼 거 안 볼 거 다 봤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또 한 단계 높은 차원의 관계. 근데 이런 경우는 흔하진 않습니다. 왜냐? 그 전에 다 파국으로 원수가 되거나 안 보는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거, 동업, 함께 장기 여행하는 거 굉장히 힘든 것이라는 거. 그래서 그 멤버들끼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트 리추얼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책에는 루틴이라고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뭐 루틴보다는 리추얼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약한 단계가 습관, 헤빗이 되는 것이고, 이 습관이 조금 더 강도가 높아지면 루틴, 거기에 어떤 의미까지 부여하게 되면은 리추얼이 되는 거죠. 이 작가는 하루를 정리하는 리추얼, 그러니까 그 하루가 망한 하루가 될 수 있잖아요. 막 너무 괴로운 하루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내일로 연장된다면 별로 뭐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망한 그 하루를 그날로 정리할 수 있는 리추얼, 그러니까 소소한 의식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스머지 스틱에 뭐 이렇게 향을 피우나 봐요. 냄새를 이렇게 피우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뜨개질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뜨개질을 우습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보통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 수양을 한다, 명상을 하잖아요. 그 명상의 원리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뭐냐면, 자, 잡념이 머릿속에서 막 나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그 머리, 이 잡념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것.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게 이 잡념에서부터 이 정신 집중을 어디로 하냐면 호흡에다 하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는 것에 집중을 하면서 그것을 딴 데로 돌리는 거죠. 그 뜨개질은 뭡니까? 그 잡념과 부정적인 이 모든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뭘로 비우냐면 뜨개질로 비우는 겁니다. 저는 뜨개질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잘못해서 실수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뭐 다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땀 한 땀 신경을 집중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잡념과 부정적 생각이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는 것보다는 대신 채워지게 되는 거죠. 뜨개질로. 우리 인간은 멀티태스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원리가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이걸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러한 리추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효과는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카네기 저서에서도 그런 내용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녀를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픔과 상처, 고통, 이런 거는 이루 말로 헤아릴 수가 없죠. 늘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데 조카가 와서 배 모형을 조립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입한국에 무슨 배 모형을 조립하게 됐어요. 근데 너무 어린애가 와서 계속 부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립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그 조립하는 그 순간만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잊기 위해서 자, 일에 몰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바쁜 일에, 체력적으로 힘든 일에 몰입을 해가지고 극복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실 일이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는 일종의 구원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자의 나이트 리추얼, 우리도 한번 해보거나, 또는 이러한 원리를 적용해서 나만의 뭐 리추얼, 밤에 잠시 잠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